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3라운드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께 찾아오는 산타클로스죠. 개그맨이자 가수 최욱 씨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뮤지컬 티켓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 금요 시사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힌트도 물론 있습니다. YTN 라디오로 듣고 계신 예스,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은 예스 앱에 게시판, 메시지 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 있죠.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합격입니까? 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누몽드 드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부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요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았다라고 간주를 해서 제3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친구가 누군가한테 맞고 왔을 때 그 친구를 대신해서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4개 드리겠습니다. 1번 국가 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5쌍을 선정을 해서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지난 2006년 초연부터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 뮤지컬인데요. 첫사랑을 찾는 여자와 그녀의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가 서로의 운명적 사랑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공연하는 최초의 한국 뮤지컬이기도 한 김종욱 찾기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감상하면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로 뿌띠첼 시어터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뛰어들어오세요? 네. 네.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죠. 굉장히 그 정부 고위직인 분이 네. 이 방송을 들었다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참 재밌다고. 네. 선물도 많이 주는데 왜 선물 못 받냐, 자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그런 로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예. 아,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일본은 왜 이럴까요, 요즘? 속상하네. 짜증이 납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정말 가까운 이웃인데. 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네. 아, 이래야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일본의 총리라든지 현재 정치인처럼 생각은 안 할 걸로 생각하는데. 정부. 문제죠. 정치인이 더 문제죠.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아. 네. 항상 정치권이 좀 문제예요. 네.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는데. 네. 아, 화가 나네요. 네. 오늘 그런데 질문 너무 어려운 거 갖고 오셨어요. 보기도 너무 길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이 큰데 힌트를 아주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즘 뭐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은데 말이죠. 이 와중에 이거 참 걱정입니다.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자국이 공격받았다고 간주를 해서 제3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친구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그 친구를 대신해서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달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네. 일본과 미국은 이제 우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중국으로부터 맞았다. 네. 그럼 일본이 중국 이거 왜 그래 이거 하면서 일본이 중국과 싸울 수 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는 인접국가 아닙니까?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죠. 보기가 4개가 있습니다. 1번 국가 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 발음이 비슷비슷해서 정말 청취자분들이 이건 뭐야 그럴 것 같은데 네.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답자 중에 5쌍을 선정을 해서 뮤지컬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이 뮤지컬은요. 오는 7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이네요. 힌트를 세게 드릴 거죠? 네, 세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되겠네. 네.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일본은요, 이 자국 헌법에 대한 평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래 이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베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방침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의 군대가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에도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인 것이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에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용인에 가깝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해서 아니 확실하게 좀 반대 의사를 표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빗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또 임진왜란도 있고 네. 일본한테 벌써 기억나는 것만 큰 게 2개요. 그렇죠. 2번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트라우마. 네, 이거는 배운 사람 아니면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 예. 네. 네. 보기가 뭔지 다시 한번 좀 네, 이 발음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어려워요. 예, 조금 아주 네. 긴장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려울 수 진짜. 있는데요. 네. 1번 국가 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 오늘 선물이 뭐죠? 오늘의 선물이 이거 저도 참 영화로도 됐던 뮤지컬이에요. 굉장히 재밌는데 뮤지컬 김종욱 찾기라는 겁니다. 오는 7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이니까 연인들끼리 또는 이제 그 부부들끼리 함께 가면 굉장히 그 설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을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는 특히요. 네. 이때 보면 아주 좋은 그런 뮤지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풋풋한 사랑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가을의 정취를 같이 좀 느끼고 그렇지요. 또 뮤지컬 보기 전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것까진 강요하지 마세요. 네. 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가면 약간 이 단어가 좀 선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힌트 드릴까? 아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 사실상 군대가 이거 대라고 부르죠. 사실상인 군대. 예. 일본에 자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말하시네. 네. 이 자유대와 발음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보기가 어떻게 되죠? 네. 1번 민망하네. 1번 국가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 네.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김종우 찾기가 정말 김종욱 찾기. 김종호는 찾았어요. 그래요? 네, 찾았어요 이미. 김종욱 찾기입니다. 김종욱 찾기. 네네네. 재미가 더 하나 있다면서요? 여기서 굉장한 재미가 있는데 1인 다역의 완결판이에요. 1인
22역 멀티맨이 등장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혼자서 22명의 역을 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뭐 민머리 부장, 편집장, 택시기사 등등 해서 22역을 혼자서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거 보는 재미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22명의 멀티맨. 이거 네. 기네스북 아니에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새로운 또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네요. 네. 보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번 국가 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 네. 정답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힌트 한번 다시 주세요. 일본의 실질적인 군대를 뭐뭐대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너무 세게 주는 것 같아서 힌트를. 네. 그것과 비슷한 발음을 찾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발음이 똑같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화낼 때는 화를 내줘야 돼요. 이거 네. 제대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죠? 이건 알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 갖고 옵니까? 일본이 네.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일본 요즘 행보 제가 이렇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단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지요. 일본의 네. 자유대랑 싸우겠다는 건가요? 아 그렇게 세게 가시면 안 되고. 네, 네. 싸우면 안 되죠. 네.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네, 지내는 대화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베 정권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공개할 테니까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 곳곳의 교통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우선 통일로는 서울역 방면 백석고기에서 연신내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녹번역에서 독립문까지도 정체입니다. 종로는 외곽으로 이동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종로 4가부터 신설동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세종로 사거리 방면 신설동역에서 동묘암역 다시 종로 4가리나 1가까지도 정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주변 3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는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외곡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사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영동 1교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한국 시리즈 챔피언 7차전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현재 네네. 몇 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회 말이 진행 중이고요. 두산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되기 때문에 뭐 양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총력전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은 그 1회 초에 1-3루에서 김현수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선취점을 먼저 냈습니다. 네. 삼성은 곧바로 1회 말에 쫓아갔는데요. 예. 박성민 선수가 1사 만루에서 1타점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수비에서 이 공을 발로 차는 실수를 좀 저질렀는데요. 네. 오늘은 두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3회에 삼성 유격수 정병곤의 수비 실책으로 1사 만루 기회를 맞으면서 이 한 점을 더 냈는데요. 정병곤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계속 수비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하필이면 좀 큰 경기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두산 최준석 타석 때 최준석이 유격수 앞 땅볼을 쳤는데 병살 기회를 수비 실수로 만루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산이 다음 타자 양의지의 희생플라이로 2대1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양의지의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3회 초 현재 두산이 2대1로 앞서고 있다.
오늘 양팀 선발 투수는 누구예요? 예. 삼성은 장은삼 선수고요. 두산은 유희관 선수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가 사실 어제 경기도 조금 그랬지만 이 불펜이 약한 팀이라 그런지 불펜 투수를 굉장히 아끼는 좀 소극적인 경기 운용을 하는 바람에 네. 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는 이 3차전에서 이 3이닝 만에 두산 코칭 스태프 실수로 이 강판되는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수라는 것이 2번 올라간 거죠? 예, 그렇죠. 한 실수로. 이닝에 코칭 스태프가 2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예. 한 번 올라갔던 거를 모르고 배터리 코치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예. 이제 강제로 강판이 된 거죠. 원래 이제 네. 내려갈 뜻은 없었는데요. 코치들이 먼저 흥분하나 봐요. 네. 그러게요. 네. 사실 유희관 선수가 지금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여가지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선발 유희관이 3차전에서 3이닝밖에 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불펜으로 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예. 한 번도 불펜으로 나오지 않고 네.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휴식은 충분히 많이 취하고 나왔는데요. 역시 네. 뭐 오늘 잘 던지고 있고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 투수 장원선 선수가 나왔는데 예. 1회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2회 이후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희관 선수 볼은 별로 빠르지 않은데 상당히 특이하게 제구력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수들을 상대편을 잘 잡아요. 그러게요. 뭐 네. 아리랑 볼이라는 농담까지 하는데 네. 굉장히 배짱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자, 큰 경기에 강한 선수 그러면 항상 삼성의 이승엽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승엽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제 역할을 잘 못했죠. 그렇죠. 성적이 좀 부진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타율을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쨌든 이 득점권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 때 많이 나서고도 네. 기회를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예. 아마도 삼성 팬분들은 이승엽이니까 이 큰 경기에서는 글쎄 한 말이에요. 방을 예.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승엽 선수에 대응하는 선수라고 두산 선수를 뽑으면 김현수 선수입니까? 아니면 최준석 선수입니까? 누구죠? 글쎄요, 뭐 두 선수 다 해당이 네. 되겠는데요. 최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방이 있고 네. 이번 포스트 시즌에 지금 타이론 우즈가 갖고 있던 네. 포스트 시즌 최다 홈런 기록 지금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가장 무서운 선수고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타격 기계죠. 예. 굉장히 뭐 안타 잘 치는 선수인데 예. 사실 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좀 징크스가 있었어요. 포스트 시즌만 되면 잘 못하는 그런 징크스였는데요. 예. 올해 LG랑 이제 플레이오프 때 그거를 벗어 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네. 오늘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요. 네. 예. 자, 현재 2대1인데 또 어려운 질문 또. 네. 네. 일단 초공격인 두산이 계속해서 점수는 앞서가네요. 네, 지금 앞서고 있고요. 사실 7차전까지 지금 네. 갈 때까지 다 왔기 때문에 네. 투수력은 다 두 팀 다 지친 거 아니냐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불펜 투수로 볼 때는 삼성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요. 예. 글쎄 7차전까지 이렇게 길게 가면은 결국은 오승환 같은 선수를 가진 삼성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예. 7차전까지 왔으니까 이제 두 팀 다 지쳤다. 타격전이다. 그리고 네. 타격전으로 가면 두산이 앞선다. 뭐 이런 평가 역시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일본인 언론인들을 만났더니 두산의 이 네. 최준석 선수 우타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런 선수 정말 일본에 없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두산의 이 뚝심, 고음의 뚝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평가한 대로 어떻게 두산의 뚝심을 발휘할지 아니면 삼성이 역시 뭐 투수력을 가지고 마운드의 힘으로 밀어붙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예. 그래도 전망 못 하세요? 예. 저는 사실 어디가 이긴다라고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좀 전쟁이처럼 점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점쳐보시고 오늘 네네. 술자리에서 한번 의견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앞서 금요 시사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죠. 네. 이것은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았다라고 간주해서 제3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국가긴급권, 2번 전시작전 통제권, 3번
집단적 자위권, 4번 집단적 자유권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요. 사실 제가 앞서 최욱 씨가 드린 힌트에 대답을 하면서 아주 슬쩍 세게 정답에 있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힌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 또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꼭 추첨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합격입니까? 인데요. 9948입니다. no입니다. 백지답안, 무의미한 궤변, 여기에 나올 점수는 불합격이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7434님은요. yes, 턱걸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년 국감에서 너무나 분노할 만한 실태를 보았지만 일부 실태들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꽁꽁 감춰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작지만 신뢰가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강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11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면 흔히 젊은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 그러는데 혹시 지금 어느 모임에 가고 계신지 아는지 궁금한데 가서 보면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면 정치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가시기 전에 한번 저희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보시고 다음 주 정치권도 함께 전망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수다. 청취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길의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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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렇게 11월이 되면 좀 가을 아닙니까? 네. 세월이 가는 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1월 가을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 수다로 떠는 날인데. 강 변호사님은 특히 또 연륜이 깊으시니까 또 남다른 또. 이거 대한민국 가을은 정말 기똥찬 가을이죠. 이게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가을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나라인데. 네. 그런데 이 정치판은 이렇게 가을 날씨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뚱딴지 같은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는 거죠. 네. 정치판이 이 가을 날씨 같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가을 날씨는 몇 점이에요? 그러면? 100점이죠. 그럼 정치는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이 네. 빵점 정치판이 바뀌겠습니까? 네. 하호영 기자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스타일링했습니다. 가을이 돼서. 예. 네. 네. 남자들이 보통 가을을 탄다고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호영 기자도. 탑니까? 아침에 공활한 가을하늘 보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저도 네. 정치권 보면 답답한 채로 퇴근합니다. 아. 예. 답답한 걸로 글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날카로운 기사로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번 주 정치권 몇 점을 주시죠? 이번 주에 말이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해서 발표문을 냈어요. 이제 네. 추석회의에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그렇죠. 네. 진상을 규명하겠다,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늦었죠. 늦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급을 한 것까지는 잘 됐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 변호사님 의견은 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국정원 사건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대선 불복이니 뭐니를 포함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싸움박질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쟁의 수단으로, 예. 공방의 수단으로 이제 끌고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초당적인 대통령으로서 네. 좀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쟁에 관해서 한 말씀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 그럼 중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여야 대표들 또는 실무자들 모여서 협의에 착수하자. 네. 이렇게까지 나가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탁 나가서 정말 이 국정원 문제든지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정쟁을 우리가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또 안철수 의원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나?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이 좀 정당을 만든다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새정치 아닙니다. 그거. 예? 그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현상에다는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지만 네. 이게 도대체 하는 일이 그 새정치하는 사람 같이 보여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제3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누구도 정당 만들어 어떻게 되고 정 누구도 정당 만들어 어떻게 되고 선거 때 되면 정당 하나 만들었다가 또 네. 싹 없어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기억 못해요. 우리는. 지금도 또 그런 걸 하나 하겠다는 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네. 게다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은 이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게 다 짬뽕 정당이거든요. 네. 잡탕 정당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새누리당에도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 섞여 있고 예. 민주당에도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슨 짬뽕 잡탕이죠. 예. 그런 데다가 또 하나의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네. 이건 또 무슨 잡탕이냐 이거예요. 네. 예? 양쪽에서 얼쩡얼쩡거리는 사람, 그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인 중심의 이런 정당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거 새정치 아니다. 진짜 네. 새정치를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혼자서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돼요. 협의에 착수해야 돼요. 네. 양쪽 대표들이 모아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반영해야 할 것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갔죠. 네. 우리 허영 기자가 잔뜩 썼는데 네. 강주현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하려고 그러나요? 저는 안철수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이 상황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1년 6개월이 더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두 자릿수 지지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네. 그리고 여전히 안철수 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지점들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좀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물론 네.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거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네. 포함해서 결과를 통해서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네, 국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국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돌고 도는 국감. 예.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결과, 여당의 완승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 경향도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민주당의 참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또한 걸려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복귀 그리고 네. 귀환 또한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예. 강 변호사님은 재보궐선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뭐 결과는 뭐 다 예측했던 대로고요. 글쎄요. 왜냐하면 거의 뭐 여당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줄 것까지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슨 표차가 이 전번 선거보다 좀 많이 낮다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건데 저는 이제 이 선거 끝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서청원 그거라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선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청원 의원은 이 공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공천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무슨 불법 정치 자금이거나 뭐 공천 헌금이나 뭐 이런 그 전과 있는 이들 저 공천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었죠. 공약이 공약, 매니페스토예요, 매니페스토. 근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까 또 당선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이 죄목으로 형을 산 다음에 아무리 정치적 탄압을 받았도 어쨌든 간에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사면 복권을 해주고 말이죠. 그다음 또 출마해가지고 또 국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다만 이제 기왕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화합적이라든가 무슨 타협적이라든가 말이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야당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이 정치 이 권에 어떤 이 화합의 장면을 구사한다든가 이런 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는데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강 변호사님 지금 갑자기 서청원 의원이죠. 서청원 의원 7선의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정말 마당발이고 이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긴 정말로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마당발이고 이 많은 인맥 갖고 또 많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줄 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장하는 사람일 겁니다.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발족시킨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근현대 역사교실입니다. 이 자리에 100여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모였거든요. 국회의원들이요? 새누리당만이죠, 당연히. 새누리당만이죠. 다 모인 거는 다름없네요, 거의 그렇죠. 다. 그만큼 김무성 의원이 현재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정, 그러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서청원 의원의 복귀는 아마도 당정 관계를 윤활하게 하기 위한 목표 하나하고요.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국회 입성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나쁜 의견들은 별로 없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것도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정말 그 당을 떠나면은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인가요? 사실 그래서 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어떻게 임하느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판을 어떻게 그리느냐.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과 손수저 후보와의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이라든가 아니면 손학규와의 빅매치를 만들어냈었더라든가 손학규 의원은 또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나갈 수 없다 이런 뒷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뭐 그것은 더 따져봐야겠고요. 그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한 이런 민주당의 무능 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분명히 돼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자, 뭐 재보궐선거가 이제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치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그 거물급 아주 좀 표현은 좀 거칠다고 할까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론들이 표현이 많은데.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지난 8개월입니까? 8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싸움박질만 있었지. 그저 대변인들 무슨 대표들 이런 사람들 입댔다 하면 상대방에 대한 욕지거리가. 그러고 보니까 또 그래요. 그거밖에 없었지 무슨 정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좀 정치가 좀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정치의 복원의 첫 번째가 이 화합적인 정치입니다. 싸움박질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공생하는 정치.
이런 정치 장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욕조리 잘하는 대변인들 다 잘라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네? 말 조심도 함부로 하게 하고 말이죠. 네. 그런 이제 조치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같은 말도 유머를 섞어서 말이죠. 예. 서양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예. 좀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기분이 좋지. 그렇죠. 국민들 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합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면 이제 정책 정치를 해야 돼요.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지 맨날 저거 캐캐 먹은 얘기 끄집어 내가지고 상대방 욕하고 말이죠.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해석이 지 멋대로 이런 식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말이죠. 독일이 기민당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5석인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 하고 이제 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녹색당하고도 교섭을 하고 이제 삼민당하고 교섭을 했다는데 네. 둘째 한이 그래요. 삼민당하고 이제 김민당하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가지고 교섭하느냐? 네. 뭐 가지고 연정할래? 네. 이 교섭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독일의 최저임금제가 없는 줄요. 그래서 이제 3인당이 이제 최저임금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받을 거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 자리가 필요하니까 장관 자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연정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저번에 기초연금 가지고도 서로 대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책 정치가 되고 있지 않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거죠. 네. 자, 결국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 이야기도 또 자꾸 연결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야권의 대선 후보 그룹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최근에 홍영표 의원이죠. 민주당의 의원이 비망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갑자기 이 시기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비화 이런 걸 털어나갖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 기자가 볼 때는 이 책의 시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의 큰 틀 안에서 대선 개입 의혹이나 공약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짜야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야당에서도 책임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1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낸단 말이죠. 이건 얼마나 소비적인지는 아마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사실 다 지난 얘기 아닙니까? 당권을 주느니 아니면 미래 대통령이니 지금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도 기자들도 그 책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기자들이 그 책의 내용을 궁금해했고요. 아마 홍 의원을 아는 기자들은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한 순간 모두 다 허탈했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다는 얘기는 민주당을 약간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답답함인가 봐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 예, 문제가 아주 많죠.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사이버사 그리고 보훈처, 통일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각각의 조사단을 꾸려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공약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적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그 지난해에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 얘기를 지금 확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나 지났는데 그 심심하니까 그 얘기를 또 꺼낸 모양인데 작년에 그 단일화 국면을 보고 제가 아주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선된 사람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연정을 할 때 정책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김민당이 앞서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민당하고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연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후보들이 단일화하려고 그런다면 각자의 정책이 무엇이고 그 어떤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지. 그 패거리 작당해가지고 우리 편 니네 편 해가지고 머릿수만 보태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일화가 어디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단일화가 있습니까? 그걸 단일화라고 해놓고서는 또 한 사람은 그냥 투표하고서 그냥 미국으로 날라버리고 이런
이런 참 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 단일화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패배로 끝나고 말았는데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다. 예. 정책을 기초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념과 철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야말로 또 저번에 무슨 당의 그 이석기라는 사람처럼 정부파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럼 찾아봐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안 의원은 정체성이 뭐냐?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타협할 게 있으면 타협하고 연립할 게 있으면 연립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맨날 옛날에 무슨 삼김씨들 붙었다 떨어졌다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몇 사람 중심에 인기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면 이게 정치입니까? 그 옛날 정치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이게 무슨 새 정치입니까? 쏘고 빠진 날가 빠진 정치지. 알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주신 분인데요. 하영 기자가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의견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듯한데. 한재호 씨인데요. 정쟁이야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아닐까요? 정쟁을 역으로 이용하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저는 아마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요? 기억을 많이 혼났죠.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갈등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네. 정치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북부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 서민의 삶을 결정할 만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큰 틀 안에서의 갈등들은 충분히 상존해야 하고 그것이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좀 많이 기다려봐야겠죠. 예.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은 말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 하고 치고받고 욕직을 해가면서 머리끄레이 붙잡고 싸움박질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쟁할 때 쟁자가 싸울 쟁자야 이게. 투쟁할 때 쟁자도 싸울 쟁자고. 그 쟁자하지 마라 이거예요. 쟁자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야 되죠? 좋은 입 가지고 좋은 말 좀 해가면서 해라 이거예요. 윗도도 섞어가면서 웃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저 이게요. 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라는 건 후손들이. 네. 과거에 했던 정치를 다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 본받아갖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네. 예스 김영태 씨인데요.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치 짜증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하 기자가 이 의견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나아지겠죠. 가을 하늘은 높은데. 예. 알겠습니다. 나아지겠죠. 가을의 하늘은 높은데. 네. 천고마비인데.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고 공연 가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았다라고 간주해서 제3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집단적 자위권이었습니다. 뮤지컬 김정우 찾기 특집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249님 그리고 3298님 1121님, 5041님, 2138님입니다. 네, 5분께는요, 개별적으로 제작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yes or no 질문,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감 합격일까요?에 대한 의견 주신 분 2분, 오늘 특별히 퀴즈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더 뽑아서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받으실 당첨자 4분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609님, 7771님, 2010님, 9948입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11월 1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